지금 구속 기소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첫 재판 날짜가 오늘 나왔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죠.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이번 달 20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날짜가 잡힌 겁니다. 근데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배당이 앞서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도 여기서 받고 있어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나는데 날짜가 잡혔습니다. 20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030 세대, 다른 표현은 청년 세대예요. 청년 세대를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도 면회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청년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이시고 정치인이시니까 당연히 뭐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걸 무슨 옥중 정치다 뭐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 얘기를 했죠. 뭐 2030 청년들이 뭐 희망을 뭐 갈 수 있어 당의 역할을 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어제 뭔가 좀 설명을 하고 어떤 약간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국민변호인단을 꾸리겠대요. 국민변호인단. 그럼 이것만 보면 약간 변호사들을 뭐 모집하겠다는 거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청년분들이, 여기서 청년이 또 나옵니다. 청년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임시 조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어제 준비 모임을 좀 했어요. 국민변호인단. 그러니까 이 주축은 일반 시민, 특히 청년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오늘 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 각별히 당부한다. 당이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국민변호인단. 근데 여기에 청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치라는 발언하고 이게 지금 좀 연결되어져서 저는 느껴지는데요. 나치 때도요. 1922년도에 유겐트라는 조직이 탄생이 됩니다. 청소년 청년 조직이에요. 나치 산하에 있었던 돌격대 역할을 했었고요. 히틀러를 우상화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조직이죠. 근데 1935년도에요. 얘네가 한 10만 명 정도의 그룹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1940년도가 되니까요. 8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 그리고 1945년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할 때까지 이 조직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겨나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저는 변호인단이 굉장히 역량도 없고 어떠한 전략도 없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그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치 투쟁판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여기에 동원해서 그냥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담하는 청년들은 제가 볼 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고 활용당할 뿐 이것이 헌법 가치를 세우는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헌법 가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이 갈라치게 하고 또 그쪽으로 표가 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당을 공격하고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일의 연장선상에 계속해서 청년들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위헌적 위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과 정서가 맞물려서 2030 세대 중에서 집회에 나오는 인원들이 제법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은 존재하죠. 뭐 반중 정서라든가 혹은 뭐 반페미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거리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저렇게 국민 변호인단을 예. 모집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저는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보수의 본 모습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분은 지난 총선 때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러면은 국민 변호인단을 내세워서 예. 사실상 자유통일당 쪽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나 세력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면서 그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어떤 요소에서 그것과 양립할 수 있죠? 사실 우리 2030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가르치려면 이런 비상계엄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보수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 대변인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예. 제가 우려하는 지점도 그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들이 예. 다 지금 전광훈당 출신들입니다. 그 당에 소속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전광훈당 사이비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반헌법적 행동들을 하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을 타고 지금 주류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끊어내지를 못하고 예.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정강훈 목사 관련해서 이제 어떤 평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개인적인 네, 평가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네. 한정을 하고요.